안녕하세요. 범죄수사 8주차 수업 진행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 범죄도 되게 광범위한 부분인데 필요한 부분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범죄를 말을 합니다.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수사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버 범죄. 이 사이버 범죄란 인터넷과 같이 컴퓨터를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형성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이버 범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면 최근 들어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그 댓글 때문에 고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상 공간에서의 대화, 내가 알기로는 이쁜 여성과 제가 대화를 하고 있다. 성인 남성과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빠나 누나, 아버지의 신분증을 도용한 초딩, 이 초딩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이버 범죄는 이 범행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해봤기 때문에 그 재미가 있기 때문에 계속 되풀이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쉽게 잡을 수가 없다. 익명성, 보장성 때문에 이 범행을 되풀이합니다. 또 하나, 컴퓨터 프로그램 조작이라든지 컴퓨터의 고정 자료를 변경하여 발생하는 범죄는 별도의 조작이 없는 한 자동에서 반복 실행됩니다. 자동 반복 실행. 피해가 큰 거죠. 그죠? 또한 사이버 범죄는 통신망 연결로 인해서 광역성,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어떤 한정이 없기 때문에 되게 폭넓게, 되게 광범위하게 피해를 양산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이버 범죄는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범행이 동시다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 이러한 범죄 자체를 특정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동시다발, 반복 특정하기 어렵다. 또한 사이버 범죄는 그 시대의 단속 기준이 어떤 시대 상황이나 개인의 주관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혼란과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우리는 사이버 범죄가 일반 범죄와 테러형 범죄로 나뉘는데 이 시간에는 사이버상의 테러, 사이버상의 테러를 가하는 형태의 범죄 한번 볼까요? 정보통신망 자체를 공격 대상하는 불법행위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테러하면 폭탄을 터뜨린다든지 또 하나는 그 독가스를 살포한다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를 테러를 합니다. 사이버 테러도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 자체를 공격 대상으로 하는 불법행위고 여기에는 남의 거를 몰래 들어가서 해킹, 가지고 온다. 공격적인 행동이죠. 남의 거를 파괴시킨다. 혼란에 빠뜨린다. 가지고 온다. 해킹. 바이러스를 유포한다. 메일 폭탄. 메일을 어마어마하게 보내서 폭탄이 터진 것처럼 일을 못하게 만든다.
디오스, 서비스를 못하게 은행이라든지 기업체를 마비시킨다. 이러한 모든 것은 전자기적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컴퓨터의 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을 공격하는 행위를 테러를 합니다. 테러. 즉 공격적인 불법 행위를 테러를 한다. 최근 SK인포텍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2020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사이버 공격 건수가 62만 명, 62만 건. 어마어마하죠. 62만이면 10, 20, 30만, 40만, 50만, 60만 아닙니까?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62만 건으로 지난해간 대비해서 10여만 건이 증가했다. 사이버 전쟁이라고 봐야죠. 기업의 개인 정보를 인질 삼아, 이 정보를 인질 삼아, 어, 이 정보를 줄 테니 돈을 다오. 인질이죠, 인질. 인질적인 금전적 이익을 노리는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며 집중 대비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단법인 한국 랜섬웨어는 인질을 가지고 돈을 받는 걸 랜섬웨어라 하죠. 이러한 그 정보를 인질로 하고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는 피해액이 1조 8천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조 8천억이면 어마어마하죠. 개인과 기업 간의 온라인 직접 금전 거래가 늘어나며 이러한 개인 정보는 해커들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개인 정보를 요구한 인질을 협상한 돈 요구. 자,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디지털 포렌식을 기반으로 한 정보 보안 솔루션을 통해서 허가받지 않는 외부 접근을 완전히 차단해야 된다. 또한 중요한 보안 내역을 진단하고 정보 보호 포렌식 솔루션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이버 테러 중에 해킹을 볼게요. 해킹이란 거는 남의 컴퓨터에 권한 없이 들어가서 자료를 가지고 오거나 자료를 못 쓰게 만들거나 하는 거 해킹이 나오죠. 시스템 관리자가 구축해 놓은 보안망을 어떤 목적으로 무력화시켰을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행동들, 이거를 해킹이다. 일반적으로 컴퓨터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접근한 뒤에 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을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획득하고 악용하고 자료를 빼내오고 위조 변조시키거나 자료를 삭제해버리거나 컴퓨터 시스템의 장애 및 마비를 유발시키는 장애행위, 이거를 해킹이라고 합니다. 해킹. 아예 어, 해킹 피해를 당하던 피해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해킹 피해를 당하고 보니 내 자신이 많은 사람들 앞에 발가벗겨진 느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는 기생이랍니다. 기생. 어떤 프로그램에 달라붙어서 함께 사랑하고 살아가면서 그 프로그램을 변형시키고 파괴하는 것. 이거를 바이러스랍니다. 바이러스. 컴퓨터 바이러스. 자, 이런 컴퓨터 바이러스는 기생하는 거죠. 프로그램에 옮겨서 사는 것. 그러나 컴퓨터에 또 웜이 있어, 웜.
이 웜이란 게 뭐냐면 벌레란지, 벌레. 벌레는 컴퓨터에 그냥 사는 게 벌레예요. 그리고 이 벌레가 엄청나게 자기 복제를 합니다. 한 마리 벌레가 10마리, 10마리 벌레가 100마리, 100마리 벌레가 1000마리 복제를 합니다. 웜.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주는 거죠. 복제하기 때문에. 이 시간은 컴퓨터 바이러스, 즉 기생 프로그램에 기생하는 것들. 그래서 조작하고 파괴하는 것들. 컴퓨터 바이러스란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자기 복제 기능을 가지고 전파되면서 이 컴퓨터 지금 설명하는 바이러스는 순수한 바이러스와 이 원까지 표현한 거죠. 원래 바이러스 원 뜻은 기생입니다. 기생. 그러나 이 웜도 하나의 바이러스죠. 복제해서 파괴시키는 거죠. 바이러스는 기생이고 웜은 자가복제입니다. 통틀어서 모두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컴퓨터에 실행되는 프로그램 쪽으로 자기복제, 기능을 가지고 전파되면서 시스템의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의 파괴, 자료를 손상, 시스템 자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 프로그램을 컴퓨터 바이러스라 합니다. 여기에는 부트 바이러스, 파일에 붙는 바이러스, 부트 파일에 붙는 바이러스로 구분됩니다. 이 바이러스도 해가 가면서 성장을 합니다. 처음에 원시형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좀 더 있다가 자기를 암호하는 거, 암호. 못 찾게, 암호. 그 다음에 은폐형 숨어버립니다. 은폐형 바이러스 찾기 어렵게. 그 다음에 이거를 뚫지 못하게 갑옷형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크로 바이러스. 반복적으로 수백만 건을 복제를 해버리는 것. 매크로 바이러스. 원시형, 암호형, 은폐형, 갑옷형, 매크로. 원하는 감매, 원하는 감매, 원하는 감매. 이런 형태로 바이러스가 발전합니다. 그러면 이 원시형 바이러스는 1세대라고 부르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 아마추어 프로그래머들이 제작됐습니다. 그래서 원시인들이 옛날에 돌을 썼잖아요. 에루살렘이나 에루살렘 바이러스나 돌 바이러스. 그래서 원시형은 에루살렘에 있는 돌이다. 에루살렘 돌. 이렇게 원시형 바이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아모아 바이러스입니다. 아모아. 이 아모아 바이러스는 2세대 바이러스라고 부르는데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제작이 되었고 바이러스 프로그램의 일부 대부분을 암호화시켜서 하기 때문에 되게 까다롭죠. 여기에는 느림보 폭포, 느림보 바이러스, 폭포 바이러스 이게 2세대에 나온 암호화 바이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은폐형 바이러스인데 은폐형 바이러스는 3세대형 바이러스랍니다. 사용자나 백신 프로그램의 진단 과정에 방해하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자, 은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사용자나 백신 프로그램의 진단 과정에 방해를 하기 때문에 잘 찾지 못한다. 그래서 이러한 은폐형 바이러스 이거를 3세대형 바이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신을 은폐하거나 사용자 백신 프로그램에 거짓 정보가 존재하기 위해서 은폐를 합니다. 브레인 바이러스, 조시 바이러스, 4096
96 바이러스, 512 바이러스. 은폐형이기 때문에 은 브러시 45. 우리 브러시 있잖아요. 은 브러시 45. 은폐형은 브레인, 조시 바이러스, 4096, 512, 은 브러시 45. 이게 은폐형 바이러스예요. 원시형, 암호형, 은폐형 이런 형태로 바이러스가 발전해 왔다. 자, 그 다음에 아예 이제 그 뚫지 못하게 갑옷형 바이러스 나왔는데 이거를 4세대 바이러스랍니다. 백신 프로그램으로부터 여러 단계의 암호화와 고도의 자체 수정 기법 등을 통해서 백신 프로그래머가 컴퓨터 바이러스를 분석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까다롭게 합니다. 즉 개발 시간을 지연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 단계의 이 백신 프로그램으로부터 여러 단계 암호화, 고도의 자체 수정 기법 수정시키고 컴퓨터 바이러스를 분석하고 프로그램을 만든 거를 아주 어렵게 만드는 것. 네, 튼튼하게 갑옷이기 때문에. 이거는 갑옷형 바이러스는 다형성 바이러스, 고래 바이러스, FCL 바이러스, 한국 변형, 크리크리 바이러스 이런 거를 갑옷형 바이러스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게 5세대에 나온 게 매크로 바이러스, 매크로. 매크로는 복제죠, 복제. 운영체제와 관계없이 동작하는 응용 프로그램 내부에서 동작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직까지 한글에서 활동하는 매크로 바이러스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꼭 기억할 것은 원시형, 암호형, 은폐형, 갑옷형, 매크로 이런 형태로 바이러스도 프로그램에서 기생하는 이런 바이러스도 점점 발달해 왔다. 컴퓨터 바이러스를 포괄적으로 하면 프로그램에 기생하는 기생 바이러스와 웜 바이러스, 자기 복제하는 벌레, 웜이 있다. 자, 최근엔 또 이제 사이버 테러 공격 중에 하나가 디오스입니다. 디오스란 거는 서비스를 디나이럴, 부정한다. 서비스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이거를 디오스 공격이라는데 즉 어떤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는 거죠. 한국 수자력 원자력 대개 원자력 발전소를 폭파한다. 문제 일으키면 큰일 나겠죠. 한국 수력 원자력에 대한 해킹 시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담당할 사이버 보안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자동 프로그램을 해커가 들어와서 해킹하고 망가뜨리고 폭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근 5년간 2015년에서 올해 9월까지 한수원에 발생한 해커들의 해킹 시도는 지난 9월까지 527건이었다.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처벌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같은 기간 이들 해커의 해킹 유형을 보면 비인가자가 홈페이지 접속 후에 자료 삭제나 자 갑자기 자료를 삭제해버려. 변경시키는 거. 이거의 홈페이지 공격이 24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에 악의적으로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인 악성 코드 공격이 193건. 일명 사용 거부, 디도스 공격,
디도스 공격이 서비스 거부 공격이 40여 건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자료 훼손, 유출, 비정상 사용 등의 방법으로 해킹을 하면서 갈수록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사이버 공격 발원지의 현황을 보면 국내에서 시도한 해킹 건수가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00건, 유럽 90건, 미국 88건 등이 발생했습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디오스 공격이 많았죠, 그죠? 이처럼 해킹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한수원 내 사이버 보안 담당 인력은 현재 85명으로 최근 3년 동안 2명의 인력만 늘리는 데 그쳤습니다. 걱정스럽죠. 또한 국내 원자력 시설 등의 사이버 보안 규제 이행 전담 기관인 한국 원자력 통제 기술원이 보유한 사이버 보안 담당 인력은 총 14명으로 국내 원자력 시설 30기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기를 하는데 14명. 너무 부족하죠. 해외의 경우 사이버 보안 인력이 담당하고 있는 1인당 원자력 시설은 일본이 1.0기, 즉 하나에 한 명씩, 미국은 1.7기, 영국은 프랑스는 0.6기, 영국은 1.1기. 대부분 한 명당 하나의 시설을 맡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2.2기, 즉 2기가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사이버상 보안 인력이 부족이 심각하다. 좀 채워야 안 되겠나. 자, 이러한 서비스 거부 공격, 디오스 공격 대상 컴퓨터에 큰 부하를 발생시켜 아무런 서비스를 못하게 그냥 세워놓는 거예요. 부트 바이러스, 파일 바이러스, 부트 파일 바이러스. 대부분 디오스는 버퍼 오버플로우 버그를 이용해서 일을 못하게 만들거나 메일 폭탄, 시스템 프로그램, 서비스 프로토콜 등 버그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아예 작동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이 시간에 사이버 테러형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테러란 것은 공격적이고 상대방의 시스템에 침입해서 바이러스를 뿌리고 그 바이러스를 철저히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테러라고 합니다. 특히 디오스 공격 중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컴퓨터를 공격해서 두 컴퓨터 공격해서 죽은 컴퓨터를 좀비 형태로 만들어서 이 좀비 컴퓨터를 집중 공격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사이버 테러형 공격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방하고 대책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사이버 범죄 첫 번째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